현 시대를 깨우고 나를 깨웠다. 불의와 야만과 폭압과 학살, 분노와 저항과 헌신,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거리에도 산빛 아래도 너의 집 마당가에도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엔 아직도 갓나보다 봉숭아보다 더 붉은 저 꽃들. 제가 그때 갔을 때 의과대학 4학년이었거든요. 5월 18일 날 그 체육대회를 옛날부터 이렇게 계획을 짜놨었어요. 5월 18일 날 계엄령이 발표가 됐는데 체육대회를 미룰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 읽고 운동장에서 대학 동문들 체육대회를 열었거든요. 한 3시 정도나 되니까 공수부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시민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몽둥이를 두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밖으로 이제 도망을 갔거든요. 공수부대 3명이 이렇게 저를 따라서 쫓아오더라고요. 그 군합발로 진육이어가지고 배가 이제 폐장이 파열되다 보니까 피도 2,500cc 정도에 3,000cc 가깝게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갔고 이제 쇼크에 빠졌는데, 이제 신안 사거리 있잖아요. 그거 보면 철뚝 있죠. 구인들이 한 3사람인가? 한 사람은 이제 땅에 있고 2사람은 철로에 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애들한테 이제 막 돌을 던졌어요. 거기서 이제 총을 쏴버리더라고요. 그 총을 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총을 쐈다면 거기서 이제 분노가 이제 올라왔어요. 저뿐 아니라 다 그런 내 마음 같았을 겁니다. 혹시 구인들, 계엄군들 이제 무시할까봐 지키려 되겠어요. 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방송국이. 그리고 신문이 제대로 할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학생기로 일단 이 사실을 알리고 일부는 방송국에서 요구하자. 그랬던 게 시작이 된 겁니다. 밤 10시 광주문화방송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밤 10시 40분. 간절했어요. 20날 12시, 11시, 12시 새벽에는 이제 죽는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버스 안에서 옷에다가 죽으면 시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을 파라고 그랬고 뭘로 쓰라고 그랬고, 저는 이 21일 날 도청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지금도 기억하지만 전두환이 호소아비가 불타는 그런 것도 제 눈으로 봤는데, 사실 전두환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헬기가 뜨고 애국가가 나오죠. 애국가 1절이 끝나고 그대로 이렇게 발포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사람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 높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우르르 쏟아지잖아요. 시민들이 뒤에 약간 중간 정도 뒤에 있었는데 이제 발포해가니까 야 진짜 싸운다 막 이런 이야기가 앞에서부터 물러왔는데, 대부분 그럴 때 시민들이 크게 이렇게 도망가지는 우리가 물러나지 않는 이런 상황 정도 있었는데, 발포가 더 계속되니까 다 물밀처럼 이제 사이드로 이제 흩어져요. So when I actually came back in on the 21st, I saw them, as we talked about before, shooting from helicopters, saw them shooting down Kumnavuro if people would stick their heads out of from the alleyways. In fact, at one point I was grabbed and dragged back because I was starting to go out and see if I look down Kumnavuro towards the provincial office buildings, and a bunch of young people grabbed me and were like, "Are you crazy? They'll shoot you if you stick your head out there." The next day, at one of the hospitals I was visiting, we actually saw people that had been shot in the shoulder and that had exit wounds for the bullets down by their hips. And it's almost impossible, unless I'm over top of you,
to have that kind of wound. And I saw actual shooting from the helicopters. 광주에서 봤던 잊혀지지 않는 현장이 있는데 전일 빌딩이에요. 그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헬리콥터 사격. 그 총탄이 그때는 더 선명했겠죠. 40년 전이니까. 너무 자국이 선명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되게 진짜 이 건물을 놓고 막 쐈구나. 이런 걸 사람 놓고 쏘고 건물 놓고 쏘고 그랬구나. 아마 고등학교 1학년? 80년도니까 5월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냄새가 말도 못했어요. 그 시신들에서 나오는 뭐 피비린내 나는 비린내가 이렇게 역겹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향을 많이 피워놓죠. 자욱해요. 그 냄새 때문에 무서웠어요. 이 향은 뭐고 이 관들은 뭐고 이걸 부여잡고 우는 그 가족들은 뭐고 이런 상황이 왜 이럴까? 왜 태극기로 시신을 감싸느냐고 애국가는 왜 부르는 거냐고 동호는 물었다. 은숙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까? 태극기로 고작 그걸로 감싸보려던 거야. 우린 도륙된 고깃덩어리들이 아니어야 하니까. 소년이 온다. 뭐 이런 책들을 감옥에서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더니 정말 너무나 리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아픈 기억은 잊혀졌다도 다시 깨어나는구나. 지금 앞에 보이는 분수대 주위에 햇불시까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 살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노동운동을 하게 된 과정과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한 상황이 80년 5월이나 2009년 쌍용차나 2015년 광화문이나 별 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좀 맞닿아 있었던 거 아니냐. 국가폭력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DNA를 만들어준 곳이 저는 5월 광주였다. 하나 폰 있어요, 폰. 한 박스에 14,000원, 15,000원. 나야, 우리 학생들 다 죽인다. 다 쓰러져고 있는데 물 한 모금도 누가 갖다 주는 먹고 우리 시장에서 나서서 얼마가 됐든 간에 걷어서 밥을 해서 보내야 쓰겠다. 주먹밥을 이제 이렇게 타이다 놓고 밥을 소금하고 참기름하고 막 섞어. 밥을 이렇게. 그래갖고 이 김이면 이대로 그냥 밥 싸서 몰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박스에다가 이렇게 착착 해갖고 한 박스씩 해서 상자로 담아서 차로 실어보냈지. 그나저나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 당시에는. 막 다 가르쳐하고 학생들 쓰러지면 얼마나 부모들 마음 아프고 안타깝겠어요. 내일이면 개헌군들이 오면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살고 싶으면은 가시라. 그래갖고 그때 저희 얘기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배가에도 불렀어요. 그때 이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내가 죽기로 했기 때문에 개헌군들하고 싸운다라고 이제 남았지요. 저는 82년에 대학을 입학했으니까 우리 조에 광주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친구들이. 경상도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목소리도 크고 사투리도 막 크게 하고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광주에서 의과대학에 온 친구들은 뭐 다 내성적이었겠어요. 다 조용한 성격이었겠어요. 그럴 리 없잖아요.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시내 모든 주요시설은 군이 완전히 장악했다. 천영초 선배라고. 그분이 저희 학보사, 대학 학보사 선배였는데 그분이 너무 민주화를 염원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광주 출신이니까 더 거기에 여러 형제 가족들도 이모도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되게 걱정도 되시고 너무 이 진실이 궁금했던 거예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이미 수배 중이었는데도 본인이 꼭 광주를 한번 들어가서 그 상황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할 수 없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저를 데리고 갔던 영초 언니도 그날 이후로 뭐 그전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 투철한 의식이 있었던 분이지만 광주 그 현장을 본 뒤로는 정말 더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길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선배는 사회운동 쪽으로 민주운동 쪽으로 쭉 갔고요. 저는 오히려 병으로 나타났고 그 선배는 오히려 더 현실에 깊이 민주화 운동에 더 깊이 한 발짝 더 내디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늘 부채의식이 있었죠. 광주에 대해서는. 네. (80년도) 그 5월 투쟁에 대구에서도 굉장히 그 격렬하게 투쟁이 전개됐거든요. 전두환을 타도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구호를 적은 그런 벽서 사건도 있었고 경북대 물리대 그 국문과를 중심으로 한 또 유인물 작업 사건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이제 편지를 써서 각 학교의 그 우편함에 꽂아놓는 이런 뭐 투쟁도 했었고 뭐 이렇게 투쟁을 전개했었는데 제공분실 붙들려 들어갔었고 거기서 심한 이제 고문 뭐 이런 것을 이제 거기서 받고. 경북대에서도 본관 앞에서부터 스크럼을 짜고 정문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누가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데 맨 앞에서 그리고 순영이에요. 우리 친구 순영이. 저는 뭐 특별히 뭐 이런 상해 입은 것도 없고 뭐 그리고 보상 받을 생각도 없고 그래가지고 보상 안 받으면 도저히 뭐 1980年5月広州を頂点とする韓国民衆の決起はチョントファン政権の軍事的独裁の本質を全世界に向かって渋谷でね、私たち女たちの会で会議やってたら、ね、人を集めてそこへニュースがドカーンときたらうわーって歓声になって、だって新聞が朝日新聞がこれだけのページあったらここまでが感じですよ。日本のことだってあんなに大きく伝えないぐらい毎日毎日感じの出来事が大きく埋めてたの。(1980년 5월 18일) 심야 0시를 전국의 계엄령이 보고되고 다시 군부 지배하에 세상에 서고 말았다. 김대중을 비롯하여 민주화운동을 해온 사람들은 일망타진되었다. 자기 비서를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가지고 가서는 그 다음엔 대체로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기 부인이 그 원고를 다시 썼어요. 그
필체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출판사에 언제든지 형사가 와서 조사할 수 있으니까. 슈나이츠 목사가 주로 정보를 날랐어요. 그 다음에 슈나이츠 목사가 못 들어오게 돼가지고는 그 슈나이츠 목사가 사람을 택해서 보내드리는 했죠. 근데 우리가 직접 하면 우리가 정체가 드러나니까 전부 슈나이츠 목사가 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슈나이츠 목사가 일본을 떠나기까지 슈나이츠 목사가 한국에 사람 보내는 것을 그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비밀리에 공작한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면 그 운동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당시에 그 남은 사람들을 한국 정부가 초청해서 한번 사의를 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シュナイツさんが日本にいましたから、シュナイツさんがすぐこれをドイツ行ってこれにしたのね。の中の何枚かの中の1枚ですよこれ。But with that information, I went to the ARD in Tokyo, German television. Right. And there the important person was not there. So I met some Hinz-Peter and others and so, and told them what is going on. Yeah. They should go there. Something happening for journalists, very important and interesting. But Hinz-Peter had been in Korea before, so he knows a little bit about Korea. Yeah. Do you remember? Yes, no, I remember. Like I said, I always found his hair to be very interesting. Right? Yeah. His hair to always, when I first saw him, I was like, His hair? His hair, yeah. Oh, yeah. Right? It was curly, and it was like very un-Korean. I'm like, wow, that's pretty cool. And at one point, you know, in some of the conversations he had said, look, I'm willing to give up my life if I know it can have impact and have Korea start to become a democracy. And that was part of the information that he was, you know, we were giving to the foreign correspondents, that, you know, there are this group that are willing to die for what they believe in. 무슨 너무 충격이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상처를 입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던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제 5.18 때 했던 것은 검찰관으로서의 검시. 저만큼 그때 사체를 검시 많이 했던 검찰관 없었던 것 같아요. 검시를 했었고, 이 사상자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사상자가 어떤 경위로 상해를 입었는지, 그 사체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이것이 후대에 그대로 역사 자료로 남아서 어떤 통계를 내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걸 가장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충정작전이라고 명명된 대규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진압작전이 진행됩니다. 헬리콥터에서 불이 휙 되면서 두두두두둑 하는데 아주 지축으로 울려요. 우리나라 국군이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헬기에서 무차별 사격을 했다. 그 사실을 당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담당 PD인 저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신무님 인터뷰하기 전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모님, 제가
성직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추호도 거짓이 없고 진실된 것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하셨죠.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노래를 제작했을 때 국내 자료는 단 한 컷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독일의 NDR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NHK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방송사의 자료 화면을 가지고 했다는 증거는 결국은 우리 당시에 그 역사를 기록하고 보도를 해야 했던 우리들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를 반증해 주는 거죠.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인입니다. 그 원죄 중에 사실은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언론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당시에 이 정권과 언론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광주의 거리에서 광주의 여러분들이 낮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모으고 슬며시 전해주는 자료들을 모아서 그냥 전달했을 뿐이죠. 1980년 복학해서 서울역에서 해군하고 그 다음 날인가 계엄령이 확대 선포됐는데 그날 밤 집에서 연행됐어요. 집에서. 그 합수부라고 지금 경찰청 자리인가 치안본부 자리인가 거기서 몇 달간 구금과 이제 그 구타 속에서 달 지내는 사이에 광주 얘기를 처음에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거기 우리를 지키는 헌병한테 들어요. 광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든가. 이게 무슨 뜻인지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광주 얘기를 열흘쯤 돼서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온 저의 충격이 그렇게 나타난 건데 나 나가면 영화 할래와 영화가 하고 싶어. 또 하나는 나 이제 매 고만 맞을래. 대중한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소그룹으로 자꾸 연행하면서 시위하고 이게 굉장히 소규모의 작은 이제 일종의 유격전 같은 거라면 나가면 대중적인 정규적인 방식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출발인데 영화 하려는 건 분명히 5.18이 만든 거예요. 잠재된 뭐가 만났겠지만 5.18이 만든 거예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나의 고통이죠, 그게. 5.18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건 나의 고통일 수밖에 없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우연하게 제가 그 연극을 제 친구랑 보게 되었고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연극을 한 번 더 봤을 겁니다. 그런 역사의 어떤 진실을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겠다는 것, 그런 것이 저한테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18 관련된 유인물들을 많이 얻어다가 밤에 집집마다 꽂아가지고 특히 5.18을 알리는 그때 이제 사진도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가 시키지는 않았는데 저녁에 공부를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막 수백 채씩 다니면서 꽂고 다니고. 저에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기도. 국민의 군대가 이렇게 살상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분노들이
이제 서로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이 사람들을 재판하는 또 제가 판사로서의 군 판사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저한테 어마어마한 그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을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어떤 판사로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 깊이 이렇게 가지고 판사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로서 뭐 정치부장으로서 편집국장으로서 그런 국면 때마다 그 전일 빌딩의 총탄 자국 이런 거 생각하면 그때 이미 가신 분들도 있고 그때 정말 꽃도 십자가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한평생 불구가 되고 뭐 이런저런 분들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직업을 돈 받으면서 수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 겁을 낸다면 난 정말 비겁한 기자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용기 있는 기사를 쓸 수 있거나 컬럼을 쓸 수 있었다면 그는 광주에 비친 게 굉장히 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제가 춤을 추는 사람으로서 나의 책무는 뭘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집회 현장들 가서 춤추고 폭력에 의해서 쓰러져 갔던 많은 노동자분들, 농민분들 그분들의 현장에 가서 제가 정말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몸짓이지만 손톱만큼의 위로가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춤꾼으로서의 사명?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5.18은 저한테 운명이 아니었을까. 제가 88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잘 모르는 아이가 묘지를 참배하고 10년의 재단에서 일을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요. 제가 5.18 전에 15년이나 일을 하면서 국제연대 활동을 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것도 굉장히 주어진 운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80년) 봄 신군부 사람들은 저를 체포해서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저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과 협력하자고 되풀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도 물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그들과 협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남로에 타오르던 민족의 함성은 국민이 참다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역사를 결연한 자기 주장이었습니다. 이처럼 늦게야 머리 숙여 추모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명령드리고 편히 잠드셔서 부디 편히 잠드세요.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민주주의 관리를 추구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추구한 그러한 위대한 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위대한 혁명인동식 광주 시민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한 광주 시민이야말로 행동하는 양심의 모범이었다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5.18 전날인 5월 17일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국보위가 설치되면서 그날 바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이 되어 있던 중에 저를 조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그 경찰관들은 계엄군이 광주에 투입된 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역 대해군이라고 나는 그때 경희대 복학생 대표였는데 나뿐만 아니라 대체로 복학생 그룹들은
말하자면 민주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이제 군과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군이 투입되더라도 사적생의 각오로 맞서야 한다. 그 고비를 넘어야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아주 가혹한 그런 진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군이 투입되는 그런 이제 빌미를 이제 만들어주고는 결국 결정적인 시기에는 퇴각을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정말 외롭게 계엄군하고 맞서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고 저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바깥에 있던 당시 이제 민주화 운동 세력들 모두가 이 광주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 그것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 부채의식이 그 이후 그 민주화 운동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3.1 운동에 의해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4.19 민주운동의 이념을 개성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헌법 전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데 4.19 운동만 가지고는 이렇게 민주화 운동의 어떤 이념의 개성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계셨을 텐데 김소영 씨가 주도서를 하면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엄마 아빠가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사연을 주도서에 담았는데 그 주도서를 들으면서 누구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죠. 저도 눈물이 나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가 없었고요. 기념식 때 대통령님의 포옹이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사실 아빠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어디 가서 이렇게 우는 것 자체도 사실 사치였는데 그날은 그냥 마음껏 울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아빠도 살아계셨다면 저 연세에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빠 같았어요, 느낌이. 그때 주택 2층에 그 창문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 창문이 무서워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솜니불로 그 창문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다가 저희 아빠가 하악골에 총탄을 맞으셨는데 그때 그 산후조리를 하고 계셔서 너무 위급한 상황이고 엄마가 개나리색 잠옷을 입고 계셨는데 이제 나중에 돌아보니 그게 온통 피로 다 이렇게 물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협에 그때 당시 다니셨는데 저희 아빠 서랍에서 통장 묶음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저 돌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갈 때, 시집 갈 때 이거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적금을 들어놓으셨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저를 3일만 보고 지금도 근데 어딘가에서는 아빠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 5.18 하면 생각나는 인물 혹시 있으시면 왜 그런지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5.18 하면 조금 이야기가 약간 멀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변호사가 제일 생각이 납니다. 6월 항쟁이 일어났던 87년 5월에는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제가 주동이 돼서 부산 카톨릭 센터에서 5.18 광주 비디오 마지막 관람회를 가졌습니다. 영화 상영하듯이 하루 종일 그 모니터로 광주 비디오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부산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서 광주 비디오를 보고 그때 비로소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된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함께 했던 그 노무현 변호사, 광주 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광주를 확장한 그런 이제 분으로서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맨 처음 그 구속된 학생들을 변론하면서 소위 민주화 운동에 한 다리를 걸치게 됐습니다. 그 학생들이 왜 잡혀왔냐 물어보니까 광주 학살의 진상을 부산 시민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가장 큰 죄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광주는 우리의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모이면 우리끼리 노래를 했는데 그때 그 노래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고 그 다음 5월의 노래, 그 다음에 출정가 뭐 이런 노래였고 그 외에 제목은 모르지만 부르라고 하면 제가 내리다리 10몇 개씩을 바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본의원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노무현 후보 득표수 500 영남과 호남 모두에서 지지받을 수 있고 그래서 동과 서를 하나로 합쳐서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이 노무현이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는 앞으로 진전할 것입니다. 역사를 멀리 내다보고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바른 역사, 정의로운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겪었을지 이미 많이 알고는 있었는데 그분들을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던 거죠. 만날 수 있었고 만나서 그분들이 다 그 얘기들을 끌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현장에 같이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같이 넋놓고 울 수 있었고 위로할 수 있었고 그 얘기를 공유할 수 있었고 그랬던 것이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고통스러웠지만 좋았어요. 도청의 마지막까지 있다가 마지막 함락 때는 무너진 그때까지 이제 마지막에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그랬어요. 도청 앞에 그때 있었던 그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나 봐요. 나무야, 넌 그때 다 봤지 않냐? 네가 얘기를 해라. 말 좀 해봐라.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그때 같이 막 울었던 생각이 나요. 다 죽여 번진다 하면서 깔게 보더라고요. 나무를 타나더라고요. 어떻게 엉겁들에 나무를 타고 팍 내려갔는지, 100m, 200m, 300m, 400m, 500m, 600m, 700m, 800m, 900m, 1000m, 2000m, 3000m, 4000m, 5000m, 6000m, 7000m, 8000m, 9000m, 10000m, 100000m, 200000m, 300000m, 400000m, 500000m, 600000m, 700000m, 800000m, 900000m, 100000m, 200000m, 300000m, 400000m, 500000m, 600000m, 700000m, 800000m, 900000m, 100000m, 200000m, 300000m, 400000m, 500000m, 600000m, 700000m, 800000m, 100000m, 200000m, 300000m, 400000m, 500000m, 600000m, 700000m, 800000m, 100000m, 200000m, 300000m, 400000m, 500000m, 600000m, 700000m, 800000m, 100000m, 200000m, 300000m, 400000m, 100000m, 200000m, 300000m, 400000m, 100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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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m,
그 나무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어떻게 내려간지를 몰라 그래요. 아이고. 그 밑에서 이제 개헌군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구타를 하고 아주. 나무야 반갑다. 나무 너는 그때 일을 너는 잘 알고 있지? 나의 증인이고 목적자고 이렇게 어떻게 알고 보면 나무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지요. 예. 나는 이제 쏘면은 분명히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다행스럽게 그분을 안 쐈어요. 만약에 쐈으면 저는 아마 온전하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 트라우마로 해서 차라리 나는 죽기로 한 사람에게 나는 죽자. 그래가지고 안 쐈어요. 오일팔 피해자들 보면은 괜히 안쓰럽고 도와줘야 되는데 제 능력이 뭐 우려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항상 그렇게 바라고 있고. 원장님 이래저래 왔습니다 하면은 두모도 안 하시고 영양제 놔주시고 약도 몸에 좋은 걸 또 처방해 주시고 그러니까 한미도도 천사보다 더 좋으신 분이다. 사적인 이야기를 못 나누잖아요. 내 아픔을 또 이랬네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얘기를 많이 찾는 편이에요. 제가 아프면 가장 의지하고 찾아요. 그분들이 항상 그 신체적으로도 좀 아프지만은 또 정서적으로도 좀 불안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좀 어떻게 하면 도움이 좀 될 수 있는가 이것만 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나 지은 죄가 많은데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이니까 저런 짓을 했다 그런 생각이 나요. 나는 과거에 잘못 생각해서 그랬느라 하고 민족이 사죄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서글펐어요. 전두환이 자연사 하도록 내버려두는 우리 사회에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두환이 지금 자연사 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자꾸 이렇게 째깍째깍 다가오니까 저는 마음이 되게 초조한 것 같아요. 저는 전두환은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치유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장군들의 금빛 훈장은 하나도 회수되지 않았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소년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지금 훈장을 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역사적인 응징도 올바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청산하는 것이 올바른 청산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5월 강주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70년대부터 일어났었던 그런 인권운동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 여공들의 노동운동, 사실은 노동운동의 역사를 여공들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된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 여성 노동자이자 광주 생존자인 여성의 얘기를 쓰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900명의 증언이 있는 제 5월 민중항쟁 사료집 이걸 이제
완독을 했는데 그 증언을 한 사람들 중에 여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여성을 그렇게 많이 배치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요. 저에겐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어요. 감히 꿈을 꿔본다면 이 소설을 정말 젊은 세대, 어린 학생들이 읽어서 뭔가 광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꿈 같은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광주장 또 골목에서 병원을 했었거든. 막 피 같은 거 묻었으면 나 치료 좀 하고.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던 와중에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하나로 좀 통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할머니 분들이. 그게 5.18이었고 이왕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음식 이야기를 통해서 5.18을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에 임박했던 그 여성분을 이제 할머니께서 아이를 받아주셨다고 해요. 근데 집을 가야 되는데 집을 가지 못하고 가려고 해도 그 당시에 군인들이 줄비에 있어서 방한잎 알려주셨던 심순자 할머니도 그냥 막 옷 같은 거 갈아입혀 주시고 막 피 닦아서 다시 이렇게 가게 해주시고 어른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말 중에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잡고 5.18 대해서 물어봐도 막 누구나 1시간은 이야기한다고 막 그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할머님들 찾아뵈면서 진짜 그 말이 맞구나 뭐 이런 걸 되게 실감했던 것 같아요. 첨단에 사는 서습자인데 면을 넣고 삶아요. 5.18을 광주 오기 전에 알게 된 게 그 막 사진이나 이미지로 알게 됐는데 되게 잔혹하고 참혹한 이미지들이 많았거든요.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외면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5.18을 공부해보면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막 좀 사랑이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다는 마음도 컸고 겪지 않은 세대여서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라는 좀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한 편 한 편 만들어질 때마다 그리고 광주에 계신 할머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뵐 때마다 오히려 더 5월 식탁에 대한 확신이 들어섰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겪지 않았지만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이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동생들이니까. 광주처럼 뚜렷하게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역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주가 없다면 그 1980년 이후에 민주화 운동사가 가능했겠느냐 할 정도로 절대적인 것이. 그게 참 눈물겨운 거예요, 광주라는 게. I mean, to me, that's one of the most amazing things to have ever witnessed. Because I can tell you, if we walked around the U.S. right now, you'd see very few people that are willing to lay down their life for what they believe in. Because in a lot of ways, Gwangju is where I was born. Right? That's where I became a human being, by witnessing what happened and by seeing the people there. So to me, that's my birthplace. 韓国はいろんな植民地になったりいろんな目に遭ってきたけどやっぱりだからこそ漢字が生まれたと思いますけどそれを持ち続けて花開かせていくっていう素晴らしい伝統を持ってる伝統を持ってると思います。
その伝統がよく伝わるように。 당연히 옳죠. 네. 광주 시민들은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고 아주 일관되게 옳았죠. 네. 사회 정치적으로 광주 시민들은 옳을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고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옳았어요.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광주시야말로 역사를 통해서, 적어도 최소한 해방 후의 역사를 통해서 온갖 모순과 부정의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정치적인 학대와 박해와 이런 것을 한 몸에 져야 하게끔 강요당했던 어떤 상징의 도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언제나 그 아픔의 상처의 뜻을 같이 하면서 어루만지면서 지내왔습니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거리에도 산빛 아래도 너희 집 마당가에도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엔 아직도 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시민들의 힘, 그것이 바로 춤으로 광장에서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함께 추는 춤이었습니다. 제게 5.18은 함께 추는 광장의 춤이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5.18은 눈길입니다. 어렸을 때 저에게 광주는 탈출하고 싶은 차별받는 도시였는데요. 5.18이 우리나라와 아시아 민주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게 되면서 5.18은 제 고향 광주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40년 전 광주의 죽임은 민주, 평화, 인권의 부활입니다. 이제 5월에서 통일로 가는 길이 광주 민중항쟁의 길입니다. 저에게도 5.18은 부채 꼭지의 핀입니다. 이것 바로 부채가 부러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핀에 저를 둘러싼 역사인식 그리고 제 삶 자체의 핵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시민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 큰 힘이었습니다. 5.18은 저의 성장판입니다. 광주 정신은 한국뿐만 아니라 저의 고국 홍콩과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길잡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등대입니다. 다른 이의 비통함이 나의 가족의 것처럼 아팠던 진심, 그 작은 진심들이 모이면 얼마나 큰 기적이 떠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5.18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항상 따라다니는 저에게 5.18은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과거의 기록과 현재가 연결되고 기록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연결되는 것이다. 나에게 5.18은 연결이다. 5.18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분단의 통증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국민 스스로 선언하고 깨닫게 한 5.18은 헌법 제1조입니다. 세계 여러 핍박받은 민중들의 희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있어 5.18은 민주주의의 북극성이다. 열심히 물 주고 가꿔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해야 하는 5.18은 씨앗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 5.18은 연대입니다.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제2, 제3의 5.18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5.18은 저에게 평화입니다. 제게 5.18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이자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반입니다. 5.18 기념사업을 진행하는데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갈증납니다.
나에게 5.18은 갈증이다. 살아남은 자의 한없는 부끄러움입니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교과서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었던 자부심이자 자랑스러움입니다. 그날 시민들이 싸웠던 이유는 내일의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5.18은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과 혼장, 소년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